다음으로 이제 기술성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성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예산 낭비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또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정부와 사업의 예타 조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서비스나 삶의 질 향상 등 어떤 공공성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 좀 정부와 사업 예타 조사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성 분석을 하는 목적은 이런 그 첨단 기술들, 또 통신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업무 효율화를 노린다든지, 또 어떤 뭐 비용 절감을 한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이 기술성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보와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정보 기술, ICT 기술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ICT 기술이 과연 가능하냐, 또 이게 얼마나 안정되어 있고 또 원하는 그런 그 문제점, 업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술성 분석이 다른 분석에 비해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사업 계획에 제시된 기술이 기술 환경, 업무 환경, 또 사업을 실행하는 그런 조직적인 환경에 적합한가 하는 것들을 이제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관련된 우리가 이제 기술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런 쪽에 연구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이제 기술적인 성숙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기술 준비도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해당 기술이 실제로 사용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러한 것인데요. 이걸 이제 Technical Readiness Level 해가지고 TRL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게 이제 주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어떤 개별 기술 요소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그런 준비도를 평가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이런 구현 준비도 또는 시스템 준비도 이런 식으로 확대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거는 미국의 그 회계감사원, 가오라고 얘기하죠.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라는 이런 회계감사원에서 그 가이드가 비용 추정 및 산정 가이드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시스템 준비도에 기반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9개 단계로 구분해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성숙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이제 판단해서 기술성 분석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또 이런 성숙도 하면은 또 가장 유명한 게 이런 카네기 멜론 대학의 그 어떤 소프트웨어 쪽을 대상으로 한 CMM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Capability Maturity 모델이라 가지고 5단계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판단하는 그런 모델이 있죠. CMM 매우 유명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또 대표적인 그런 기술적인 성숙도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가트너가 얘기하는 하이퍼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술의 어떤 시장 성숙도, 시장에서 그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라고 사용되고요.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것이죠. 하이퍼 사이클. 이거는 이제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5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게 테크놀로지 또는 이노베이션 트리거 해가지고 기술 또는 혁신 트리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획기적이고 어떤 공개적인 데모나 제품 발표 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언론이라든가 업계로부터 큰 관심을 이제 끌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기대 팽창의 절정기라고 해서 이제 이 기술이 상당히 뭔가 많은 걸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기술에 대한 어떤 기대가
실제 능력을 넘어서서 상당히 많은 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상태. 이거를 이제 기대 팽창의 절정기라고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뭐 AI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많은 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죠. 지금 AI 기술이 상당 부분 이제 이쪽에 많이 몰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런 이제 각성의 골 해가지고 그런 기대가 이제 꺼지는 거죠. 어떤 기대 수준에 이제 못 미치는 걸 이제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열기가 아주 뜨거웠던 열기가 이제 가라앉고 뭐 이런 시기가 이제 이런 각성의 골.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 기술이랑 뭐 큰 차이가 없네. 뭐 이런 식의 이제 회의가 오고 뭐 이런 내용, 이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에 대한 환상이 어느 정도 깨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기술이 이제 성장되면서 성숙화되면서 실제로 이제 제품들이 막 나오고 서비스가 실제로 나오면서 이게 이제 적용되면서 나름대로 뭔가 어떤 기대가 다시 조금씩 또 올라가는 그래서 이게 점진적인 개발 그러니까 인라이트먼트 영어로는 슬로프 오브 인라이트먼트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진적인 개발 시기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선도적인 어떤 그 퍼스트 카머, 퍼스트 어답터 뭐 이런 친구들이 해보니까 뭔가 성과가 나오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그 해당 기술의 어떤 적용 가능성 또 뭐 이런 것들을 또는 뭐 해당 기술의 어떤 이점, 뭐 위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밝혀지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이 생산성의 안정기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플라토 오브 프로덕티비티 해가지고 플라토 어떤 고점이죠. 그 고원 그러니까 생산성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해당 기술이 그 어떤 현실적인 이점이 실제로 이제 입증되기 시작해서 많은 그런 업체들이 이거를 이제 채택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의 어떤 수용도가 상당히 이제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은 기술들이 이렇게 5개 단계를 거쳐가면서 시장에서 이제 성숙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뭐 AI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AI의 하이프 사이클을 이렇게 2021년도 자료를 가장 최근 자료인데요.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게 이제 그 기대 팽창의 절정기 이쪽에 상당 기술들이 몰려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새롭게 어떤 그 점진적인 그 개발 시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몇몇 기술들이 이제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정기에 들어가기에는 뭐 빠르면 2, 3년 이 파란 점이 바로 이제 앞으로 2, 3년 후면은 안정기에 들어갈 거다라는 그런 점이고요. 이제 빨간 거가 이제 대략 한 뭐 6, 7년 정도 이렇게 아직도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려야 안정기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AI가 많이들 지금 현재 얘기는 되고 있는데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 하는 것들을 이 하이프사이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성숙도 기반의 이제 분석이 있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기술의 어떤 위험성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그런 분석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새로운 기술 아니면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게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그거를 구현해낼 수 있느냐, 또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있겠고요. 뭐 이건 호주뿐만 아니라 호주 국방성에서 이런 기술적인 위험성 분석 지침 해가지고 이게 꽤 오래전에 2010년도인가 그렇게 나온 거로 기억하는데 여기서 보면 사용 환경 명시하고 그다음에
그 서브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를 식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 요소별로 이제 위험성을 분석하고, 전체적인 정보 시스템의 어떤 위험성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위험도 수준을 결정하는,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해서 이제 위험을 측정하는 게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의 DoD에서도 역시 이런 유사한 기술적인 위험성 분석 지침들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대표적인 기술성 평가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정보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잖아요. 하드웨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는 뭐 일반적으로 뭐 많이들 그 시험 평가를 하니까 그것들은 이제 되는데, 이제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개발하는 거고, 이것들은 이제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성 평가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과기부에서 2019년도에 기술성 평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성 평가 기준 적용 가이드 해가지고 나왔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프로젝트용, 그러니까 SI 같은 그러한 사업에 대한 기술 제안서 평가 항목 이런 것들이 있고,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도 이제 평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많이 해봤었을 거예요. 이미 이제 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이제 RFP 이런 걸 내고 이제 제안서들을 받잖아요. 제안서에 대한 평가할 때 보통 이런 식의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성능,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지원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7개 분류 체계로 가지고 평가하는 그 가이드가 있죠. 그래서 각 조직에서 이런 가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프로포zal, 약간 제안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행안부에서 2019년도에 나온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정보 시스템의 상호 운영성, 정보의 공동 활용, 정보 시스템의 효율성, 또 정보 접근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편의성, 또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기술의 어떤 적합성,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존의 그 기술성 분석에 대한 어떤 모델이라든가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이제 기술성 분석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쪽에 항목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공통적인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토 대상으로 적용 요소 기술, 그다음에 이제 목표 시스템, 또 사업 추진 일정, 사업 추진 조직, 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주요 분석 항목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예타하는 시점이 있죠. 예타가 이제 보통 설계 단계나 또 설계 이전에 예타 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검토가 가능하지 않는 항목들은 이제 제외를 해야 되겠고, 또 이제 여기 이제 기술성 분석이니까 정책적이고 경제적 분석의 대상하고 중복되는 거는 이제 제외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전제 조건으로 하고 우리가 그래서 평가 항목들을 이제 뽑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지침에서는 이렇게 기술성 분석 체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이런 사업과 관련된 환경 요인으로서 업무 환경, 또 기술 환경, 또 사업 시행 환경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생애 주기, 이게 기획 단계냐, 구현 단계냐, 운영 단계에 따라서 검토 내용이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또 고려해야 될 게 좀 다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업과 관련된 환경 요인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업무 환경,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업무상의 어떤 이슈들을,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정보화를 통해서, 정보화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기술이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업무적인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는 게 업무 환경에서 그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 환경은 역시 이제 적용 기술의 어떤 적합하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적정한 기술을 선정했는지,
대한 검토가 이제 주요 이슈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실행 환경 쪽인데 이거는 이제 구현하고 운영하는 계획의 어떤 적정성을 보는다. 그래서 시스템 측면에서의 위험성과 또 조직 측면에서의 어떤 역량, 또 준비도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또는 이제 어떤 그 유관 조직하고의 어떤 협조 체계, 또 서비스 이용자의 수용 여부 이런 사용자 이런 차원에서 측면에서의 검토가 바로 사업 실행 환경의 평가에서 고려될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꼭 하나하나 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요구 부합성 첫 번째, 그거는 이제 바로 사업 기획 단계, 기획 단계에서 주로 많이 이제 보는 건데요. 목표 및 업무 요구에 대한 적합성을 주로 이제 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운영 유지 보수 단계에서도 이제 업무 요구 부합성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성능이라든가 신뢰성, 보안성, 상호 운영성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요구 부합성이 높을수록 당연히 이제 사업을 시행해야 될 당위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 기술 적합성인데요. 이거는 기술 환경하고 사업 계획하고 정합성을 이제 보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과연 이게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 또 이런 기술이 계속 발전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설계 방식이라든가 또 기술 요소가 관련 기술 환경에 적합한 건지를 검토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술 준비도라든가 기술 성숙도, 또 시장의 성숙도, 뭐 종속성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아까 이제 하이프 사이클에서 봤듯이 이게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 시스템 구축하는 데서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적용 기술의 적합성은 또 매우 중요한 그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아까 그 실행 환경을 본다고 사업 실행 환경과 사업 계획의 어떤 정합성을 이제 보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시스템 측면에서의 위험성과 조직 측면에서의 역량 및 준비도를 평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뭐 사용자 측에서 측면에서의 어떤 수용도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기술적인 안정성 요인에 많은 이제 연관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술 분석을 이제 평가할 때 그 항목들 아까 이제 쭉 보는 항목들을 쭉 봤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쪽에 이제 얘기인데요. 우선 처음에 업무 요구 사항을 우선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시스템 전체적인 차원과 또 구성 요소별로, 구성 부문별로 요구사항으로 이제 구분해서 어떤 requirement,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요구사항을 제대로 분석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은 개발했지만 요구사항하고 이렇게 관계가 없이 개발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이 돼서 사용되지 않는, 뭐 잘 개발이 돼서 잘 작동은 되지만 원하는 시스템이 아닌 그런 경우도 종종 뭐 많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가끔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요소상을 잘 분석하고 식별하고 분석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의 범위,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술 요소 이런 것들을 잘 식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규 구축하는 거냐, 또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을 잘 고려해서 범위를 식별하고요. 또 이런 아까 이제 정보 시스템의 어떤 레이어 여러 가지 봤잖아요. 모니터,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든가 사무 환경, 또 어플리케이션 등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영역별로 요소를 식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가 항목별로도 또 우리가 이렇게 세부 평가 항목 선정과 실제로 이제 검토가 이루어지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업무 요구 부합성, 기술 환경 적합성, 또 조직 차원에서의 준비성, 뭐 이런 거, 적정성 수준에서 종합 의견을 제시하는 것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AHP라고 해서 쌍대 비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검토 내용들을 쌍내 비교를 통해서 평가 항목별로 이제 중요도 가중치를 산출해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가중치를 이제 감안해서 고려해서 평가를 이제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게 예인데요. AH 분석 결과 통합을 해서 이제 여기 보면 아까 기성 분석에 이제 평가 항목이 크게 세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업무 요구 부합성, 이건 이제 기술 차원의 그건데, 이거는 업무 요구 부합성 똑같은 거군요. 이제 이건 적용지세 적합성, 구현 운영 계획의 적정성, 적용지세 적합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설문지로 해가지고 9포인트 스케일, 9점 스케일로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쌍대 비교하는 거니까 요 업무 요구 부합성하고 적용지세 적합성하고 쌍대 비교를 하는 거고요. 업무 요구 부합성하고 구현 운영 계획 적정성 이렇게 또 해서 쌍대 비교를 통해서 이제 상대적인 중요성을 결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쭉 이런 식으로 사업 수행 대안 비교를 위해서 AHP 설문 예로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